네, 오늘은 트라우마 치유의 한 방법이죠. 이 심리극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그 켈로만이라는 분의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들을 위한 심리극의 치유 단계들,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아, 네. 그 6단계 모델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심리극에 관심 있으시거나 뭐 이미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께는 꽤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트라우마라는 게 참 예기치 않게 삶을 흔들잖아요. 그렇죠. 안정감, 예측 가능성 이런 기본적인 믿음이 깨지고 어떨 땐 정말 압도적인 공포나 무력감 같은 걸 남기죠. 맞아요. 심리극이 바로 거기서 좀 멈춰버린 것 같은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고 또 내면의 힘을 되찾도록 돕는 상당히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첫 번째 단계가 재현이네요. 네, 리에넥트먼트. 이게 그냥 과거 일을 똑같이 반복하는 건 아닐 테고 그 핵심 경험을 근데 중요한 건 안전한 환경에서 다시 표현해 보는 거다 뭐 이런 거죠. 맞습니다. 핵심은 통제된 재경험이에요. 통제된 제 경험이요. 네. 그러니까 트라우마 당시에는 완전히 압도당했잖아요. 그렇죠. 속수무책이었죠. 네. 하지만 심리극 무대 위에서는 좀 안전하게 그리고 내가 조절하면서 그 경험을 다시 다뤄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따님이 무대에서 그때 감정 뭐 엄마가 그냥 가버렸어요. 다시는 안 왔어요.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을 꺼내놓는 뭐 그런 걸까요? 네, 정확해요. 그렇게 얼어붙었던 감정이나 감각, 기억들을 말로 꺼내놓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반응이나 선택 같은 걸 탐색해 볼 수도 있고요. 다른 선택이요? 네. 그러면서 과거 경험에 대해 좀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고, 아, 내가 그때 꼭 그렇게만 반응해야 했던 건 아니구나. 뭐 이런 식으로요. 과거에 갇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방되는 첫걸음인 셈이죠. 과거로부터의 해방?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두 번째 단계, 인지적 재처리, 이건 어떻게 이어지나요? Cognitive Reprocessing. 네, 뭐 테러 현장의 끔찍했던 기억 조각들, 뭐 소리나 냄새 같은 걸 다시 떠올리면서 의미를 재구성한다. 재현이랑은 또 어떻게 다른 거죠? 약간 헷갈리는데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재현이 그 경험 자체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면요. 인지적 재처리는 그 경험이랑 연결된 생각이나 믿음을 다루는 거예요. 생각이나 믿음이요. 네, 트라우마가 기억을 막 조각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왜곡된 생각들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다 내 잘못이야 라던가 세상은 원래 위험한 곳이야 같은. 그런 생각들이요. 네, 이 단계에서는 마치 영화 스크린 보듯이 약간 거리를 두고서 당시 상황이랑 내 반응을 좀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요. 네, 내가 왜 그때 아무것도 못했지? 이런 자책 대신에 아,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충격 속에서 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통찰 과정이에요. 자책감에서 벗어나서 이해로 나아가는 거군요. 그렇죠.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말로 다루면서 거기에 압도당하지 않고 내가 이걸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감정과 생각을 다뤘다면 이제 세 번째는 잉여 에너지의 방출. 이건 좀 감정이 확 터져 나오는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릴리스 오브 서플러스 에너지. 트라우마랑 같이 억눌렸던 아주 강렬한 감정들 있잖아요. 분노, 슬픔, 공포 같은 거요. 네네. 이런 억압된 감정들이 사실 엄청난 심리적 에너지를 소모시키거든요. 그렇겠네요. 계속 누르고 있으려면. 그렇죠. 심리극 무대는 이런 잉여 에너지를 안전하게 표현하고 뭐랄까 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거죠. 어린 시절 학대 경험이 있는 분이 안전한 공간에서 마침내 그 분노를 표현하는 것처럼요. 그게 바로 카타르시스, 정화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억눌린 에너지가 해소되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트라우마 경험을 통합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는 거죠. 에너지를 방출하고 나면 네 번째, 잉여의 현실, surplus reality. 이거 좀 독특한데요? 실제로는 없었지만 필요했던 경험을 상상 속에서 만들어 본다. 네, 좀 창의적인 접근이죠. 예를 들어 전쟁터에서 친구를 잃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군인이 상상 속 친구를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위로를 받는 장면 뭐 이런 건가요? 핵심을 잘 짚으셨어요. 과거 자체를 바꿀 순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잉여 현실을 통해서 과거 경험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의미나 감정 반응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는 못 바꿔도 내 안의 경험은 바꿀 수 있다. 네.
상상적인 역할 연기를 통해서요. 당시에 충족되지 못했던 욕구들, 예를 들어 위로받고 싶었던 마음, 아니면 정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말 같은 걸 표현하고 경험하는 거죠. 그냥 좋은 상상하는 거랑은 좀 다르겠네요. 훨씬 깊죠.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만나거나 아니면 가해자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하거나 이상적인 인물과 만나서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요. 현실에선 불가능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경직된 감정 반응에서 벗어나고 유연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겁니다. 와, 과거를 다루는 걸 넘어서 현재의 나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거군요. 그렇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거예요. 그럼 5번째 단계의 대인관계 지지, interpersonal support. 이건 현재의 관계 맺음과 관련이 깊겠네요. 트라우마가 고립감을 준다고 하셨으니까요. 네, 맞아요. 트라우마는 종종 깊은 고립감을 동반하죠. 나는 뭔가 잘못됐다. 아무도 날 이해 못해. 이런 생각들이요. 네. 심리극 집단이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전한 관계의 실험실이 되어주는 거죠. 관계의 실험실이요? 네, 그리고 든든한 지지망이요. 모레노가 말한 텔레 있잖아요. 네. 집단원 간의 상호적인 끌림이나 이해 같은 거요. 그렇죠. 비슷한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과의 공감과 연결. 이게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위안과 소속감을 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정말 중요하죠. 네, 집단원들의 지지와 인정을 받으면서 부정적인 자기인식을 바꾸고 또 건강하게 관계 맺는 법을 다시 배우는 거예요.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벤 부모에게 학대받았던 여성이 집단원들 지지 속에서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외치는 모습, 뭐 이런 걸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단계네요. 치료 의뢰. Therapeutic Rituals. 이건 어떤 건가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경험을 통합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네. 의례라는 게 원래 혼돈스러운 경험에 질서를 부여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장례식 같은 것도 그렇고요. 맞아요. 말로는 다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나 경험들을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표현하고 통합하도록 돕는 거죠. 예를 들어 직장 내 총격 사건 생존자들이 함께 모여 희생자를 추모하는 의례를 한다거나 아니면 말하는 막대기 같은 상징물을 사용해서 각자의 감정을 나눈다거나 상징적인 행동이군요. 네, 애도, 떠나보냄 혹은 새로운 시작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의례를 통해서 트라우마 경험을 그냥 개인적인 비극으로만 두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 속으로 통합시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슬퍼하고 또 함께 회복하는 과정을 촉진하기도 하고요. 심리극이 단순히 과거를 재현하는 걸 넘어서 정말 깊은 치유와 성장을 이끄는 통합적인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마무리 단계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6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작동하는 거죠. 오늘 켈러만의 모델을 통해서 트라우마 생존자를 위한 심리극의 이 6가지 치유 단계를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재현부터 치료 의뢰까지 각 단계가 다 의미가 있고 안전한 공간 안에서 트라우마를 다루고 또 내면의 힘과 연결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여정이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이 단계들이 무슨 정해진 순서대로 딱딱 맞춰서 기계처럼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요. 네, 각 개인의 경험이나 속도, 필요에 맞춰서 아주 섬세하고 유연하게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트라우마라는 정말 어려운 경험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치유의 여정을 걷고 있는 그 용기, 그 생명력을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심리극을 통해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또 치유하는 그 여정에 계신 분들께 작은 등불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여러분이 이 치유의 단계들을 거치신다면 혹은 내담자와 함께 이 과정을 걷는다면 나 또는 내담자에게 가장 의미 있는 상징이나 나만의 의뢰는 과연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다음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